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킹 버틀러입니다. 골 때리는 그녀들 많은 정보가 쏟아진 회차였습니다. 하나씩 정리해보죠. 먼저 해버지가 직접 추첨을 한 감독들의 팀 매칭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국대 패밀리의 김병지 감독 다시 돌아왔고요. 탑걸의 최진철 감독 돌아왔습니다. 김태형 감독은 발라드림에서 연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존에 새 감독으로 추첨을 했다가 김태형 감독과 제작진과의 어떤 이해관계가 잘 맞아떨어진 것 같습니다. 연임을 하게 됐고요. 새로운 감독 부임했습니다. 이을용 감독이 월드클래스로 오게 되었습니다. 백준 감독 액션이스타, 오범석 감독 구척장신이고요. 불나방에는 현영민 감독, 개벤저스에는 이용표 감독, 원더우먼 하석주 감독, 조재진 감독은 아나콘다를 맡게 되었습니다. 탑걸의 3연승을 이끌면서 승격을 만들었던 최성년 감독은 안타깝게 합류가 불발되었습니다. 또 다른 변화는 양대리그 동시 운영이죠. 방송 스케줄은 이렇습니다. 슈퍼리그는 총 11경기가 있고요. 챌린지 6경기가 있습니다. 합쳐서 17경기인데요. 2주씩 방영을 합니다. 이번 주 개막전 경기 슈퍼리그였죠. 다음 주 경기도 슈퍼리그. 그 다음 2주는 챌린지 리그를 방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이러한 타임 테이블이 나오게 되는데요. 여기서 궁금증은 이거겠습니다. 월드컵 시즌 결방은 없을까? 분명히 결방은 있을 겁니다. 크고 작은 매치들이 있기 때문에 SBS를 통해서 경기를 하겠죠. 11월 21일 새벽 1시부터 월드컵이 개막을 하게 되고요. 11월 23일 수요일에 해당하는 스케줄대로라면 슈퍼리그 경기가 방영이 돼야 되겠지만 밤 10시부터 독일 대 일본, 굉장히 흥행 카드죠. 이 경기를 지상파 3사에서 중계를 안 할 리가 없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결방이 좀 유력하지 않나 싶고 다음 날인 목요일에 이제 한국에 경기가 있습니다. 자, 지금 슈퍼리그도 소화해야 되고요. 챌린지 리그도 소화해야 되고 17경기를 소화해야 되거든요. 거기다가 월드컵 시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올스타전에 예고했던 해외 축구 유학단 도대체 어떤 유학을 어디서 하게 될지도 궁금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컨텐츠가 상당히 많은 데 비해서 현재 편성을 가지고는 소화하기가 빠듯해 보입니다. 과연 월드컵 기간과 이 골대녀 어떻게 또 지나갈지요? 특별히 수요일마다 결방이 많았던 골대녀이기에 더욱더 궁금해지기도 하고 염려가 되기도 합니다. 슈퍼리그 조별 예선 조추첨 결과입니다. 이제 방송에서는 2회라는 타이틀을 붙이기 시작했어요. 시즌으로 진행하다가 이제 헷갈리기 시작했죠. 제가 볼 때는 이제 시즌 3 같은데 저도 헷갈립니다. 이제 헷갈리니까 회차를 붙이기 시작했어요. 자, A조는 국대 패밀리 구척장신 탑걸이 편성됐고요. B조는 액션이스타 월드클래스 발라드림이 편성이 됐습니다. 저는 B조가 죽음의 조라고 보고 있는데요. 라이브 방송 때 함께 하셨던 우리 시청자분들도 그리고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비슷한 생각이 아닐까 싶습니다. 제가 우승 후보를 꼽자면 세 팀일 것 같아요. 탑걸, 발라드림, 월드클래스가 3강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 아직 새로운 멤버들의 전력이 확인이 안 된 액션이스타 그 여부에 따라서 4강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3강 2중 1약 내지는 4강 1중 1약의 춘추전국 시대가 펼쳐질 것 같습니다. 자, 슈퍼매치 개막전부터 함께 합니다. A조 첫 번째 경기죠. 국대 패밀리와 구척장신의 경기가 있었습니다. 양 팀의 경기 전 전적 비교해 보겠습니다. 구척장신은 정규 경기를 가장 많이 소화한 팀입니다. 15경기에서 5승 10패, 국대 패밀리는 10경기에서 7승 3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팀은 파일럿 시즌부터 함께 했습니다. 불나방 개벤저스와 더불어서 가장 유서 깊은 4팀 중 2팀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양 팀은 총 3번을 맞붙었습니다. 첫 맞대결인 파일럿 경기에서는 전미라 선수가 해트트릭, 명서현 선수가 한 골을 추가하면서 4대 0으로 크게 이긴 바가 있습니다. 시즌 1 때는 조별 예선에서 만났습니다. 1대1 정규시간 비긴 가운데 승부차기 끝에 국대 패밀리가 3대2로 이겼었고요. 남현희 선수가 키퍼로서 그리고 PK 테이커로서 활약이 대단했었죠. 그리고 시즌2 각자의 길을 걷다가 슈퍼리그에서 다시 마주치게 됩니다. 바로 지난 시즌 슈퍼리그 준결승에서 맞붙었죠. 신안산의 기적
혹은 비극이라 불릴 수 있는 6대 0의 점수차가 난 경기였습니다. 아이린 키퍼의 자책골도 있었고요. 이정은 선수가 해트트릭을 기록했습니다. 전미라 박승희가 골을 넣었었죠. 이 삼각편대의 공격력이 무시무시했던 경기였습니다. 양 팀은 선수의 변화도 가장 많습니다. 특히 이번 시즌을 앞두고 차수민, 김진경, 박승희, 이정은 양 팀의 주축 선수들이 이탈을 하면서 전력의 손실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여기에 2명씩을 영입을 했는데요. 허경희, 진정선, 이희영, 황희정 선수를 각각 영입했습니다. 상대 전적은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각각 3패 3승 기록하고 있습니다. 감독 성적입니다. 감독이 바뀌었죠. 오범석 감독은 1승 2패 모두 원더우먼과 기록했던 성적이고요. 자, 잔뼈가 굵은 김병지 감독, 골대녀의 베테랑 감독이죠. 9승 5패를 기록 중입니다. 골과 실점입니다. 골과 실점 모두 많은 구척장신이죠. 20골에 29실점. 국대 패밀리는 23골에 9실점을 기록 중입니다. 지난대회 성적입니다. 구척장신은 만년 4위다라고 불러도 될 정도로 4위한 기록이 많고요. 국대 패밀리는 한 계단 한 계단 올라온 팀입니다. 파일럿 때 3위, 그리고 시즌1 준우승, 그리고 바로 지난 슈퍼리그에서 우승을 차지했던 디펜딩 챔피언입니다. 양팀 선수들의 공격 포인트 보겠습니다. 먼저 구척장신입니다. 이현희 선수 8골 3어시 공격 포인트 11개나 기록하고 있네요. 아이린 선수 2골, 송혜나 1어시입니다. 자, 여기는 이제 하차한 선수들이죠. 김진경이 4골 2어시, 차수민이 2골 1어시. 두 선수 합쳐서 6골에 3어시 공격 포인트 9개를 만들어냈었는데요. 이 선수들이 안타깝게 나가게 됐고요. 한혜진 선수가 2골 기록한 바가 있었습니다. 국대 패밀리는 전미라 선수 7골 1어시, 김수현 선수 1어시입니다. 이정은 선수가 7골 4어시입니다. 역시 이현희 선수와 마찬가지로 공격 포인트 11개를 기록했는데요. 이현희 선수가 15경기에서 11개를 만든 것에 비해서 이정은 선수는 11개를 만드는데 4경기면 충분했습니다. 그만큼 대단한 선수였고요. 많은 팬덤을 보유한 선수였죠. 역시 나가서 아쉽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명세현 4골 1어시, 한채아 4골, 심한 3어시, 그리고 박승희 1골 1어시를 기록했습니다. 역시 박승희, 이정은의 이탈도 아쉽습니다. 양 팀의 선발 라인업과 포메이션 살펴보겠습니다. 오범석 감독의 구척장신입니다. 투투를 들고 나왔고요. 아이린 키퍼, 수비에 송혜나, 허경희, 그리고 투톱을 운영합니다. 이현희, 차선인이 나서고요. 진정선 선수는 벤치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김병지 감독의 국대 패밀리도 투투를 들고 나왔습니다. 양은지 키퍼, 수비에 광민정, 김수현, 공격에 전미라, 황희정입니다. 조금 특이한 것은 황희정 선수가 좀 더 사이드라인 쪽에 붙어서 윙어의 역할을 수행했다는 전략이 드러나고요. 이희영 선수는 벤치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진정선 선수가 허경희 선수 그리고 차설인 선수를 대신해서 교체 자원으로 투입이 됐었고요. 이희영 선수도 황희정 선수가 눈 밑 부상을 당했었죠. 투입이 됐었고요. 또 김수현 선수를 대신해서 투입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양은지 키퍼가 허벅지 부상이 있었죠. 본래 고질적으로 달고 있던 부상이 다시 재발하면서 김수현 선수가 키퍼 자리로 들어가고요. 이희영, 광민정 선수가 수비를 이뤘습니다. 경기 결과입니다. 구척장신이 국대 패밀리를 1대 0으로 이겼습니다. 맞대결 4번째 만에 1승을 거두네요. 허경희 선수가 전반 1분에 선취골을 넣은 것이 결승골이 되었습니다. 양 팀의 경기 기록 비교해 보겠습니다. 먼저 슈팅 숫자입니다. 13대 7, 유효슛 7대 3. 국대 패밀리의 슈팅 숫자라고는 믿기 어렵게 굉장히 적은 슛을 기록했습니다. 자, 패스 시도에 있어서 시도 자체는 국대 패밀리가 많습니다만 패스의 정확도 면에 있어서는 구척장신이 조금 앞서는군요. 구척장신도 국대 패밀리도 선수들의 이탈로 원활한 빌드업 플레이가 되지는 못했습니다. 세트피스 숫자는 국대 패밀리가 30개로 훨씬 많군요. 국대 패밀리가 구척을 6대 0으로 이겼을 당시의 지표를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골에서부터 6골을 넣었었고요. 슈팅 숫자 4배 차이가 나네요. 7개인데 28개.
이때 국대 패밀리의 퍼포먼스는 정말 어마어마했죠. 공격력도 강력했지만 패스도 대단했고요. 유효슛 3개 11개. 자, 패스 시도 성공면에서 모두 앞서고요. 정확도에서 말을 해줍니다. 43%대 70%를 넘었었어요. 그만큼 이정은, 박승희, 전미라 그리고 김수현까지 대단한 공격력과 조직력을 보여줬던 당시 경기였다는 걸 비교가 되고 있습니다. 수비 지표도 살펴보시죠. 전반적으로 지표 비슷한 가운데 클리어 면에서 구척이 앞섰는데요. 송혜나 선수가 이날 상당히 탄탄한 모습 보여줬습니다. 세이브에 있어서는 양은지 키퍼와 김수현 키퍼의 세이브가 합쳐진 값입니다. 이날 경고가 한 장 있었습니다. 이현희 선수가 고의는 아니었지만 발이 높아서 김수현 선수의 턱을 가격하고 말았죠. 경고 한 장을 받았습니다. 양 팀의 평점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구척장신의 평점입니다. 이현희 선수에게는 평점 7점을 부여하겠습니다. 앞서 기록에서 본 옐로카드가 있었고요. 자, 이현희, 아이린, 송혜나 세 선수가 골대녀 정규 경기 최다 출전 기록이 있습니다. 바로 16경기입니다. 구척장신이 한 모든 경기에 파일럿부터 출전을 해왔고요. 이벤트 매치를 제외한 기록입니다. 그만큼 상대의 움직임을 읽는 노련한 경기를 이현희 선수가 보여줬는데요. 차근차근 경기의 플로우대로 살펴보죠. 킥오프 하자마자 유효슛을 날리죠. 코너킥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김수현 선수와 맞닥뜨리는 장면이 꽤 있었는데요. 달려드는 수비를 하면서 뒷공간이 열립니다. 이현희 선수 침착하게 턴 동작으로 가볍게 수현 선수를 제끼고 유효슛까지 만들어냅니다. 반대로 김수현 선수의 킥인을 다리 사이로 빠뜨리면서 위기를 초래하기도 합니다. 전미라 선수에게 슛 찬스가 나죠. 송혜나 선수가 먼저 클리어를 하는데요. 이날 송혜나 선수의 수비력 정말 좋았습니다. 자, 아쉬운 추가골 기회가 있었습니다. 김수현 선수가 코너킥을 너무 세게 찼고 이현희 선수가 소유를 하면서 역습을 합니다. 니어포스트 쪽으로 유효슛을 만들어냈어요. 슛도 좋았습니다. 양은지 키퍼도 좋은 선방을 보여줬고요. 하지만 더 좋은 옵션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슛을 하려 했거든 파포스트 쪽으로, 열려있는 쪽으로 교과서적인 플레이를 했으면 더 골 확률이 올라갔을 것 같고요. 이보다 더 바람직해 보였던 옵션은 차서린 선수가 노마크였거든요. 좋은 위치 선정을 해줬습니다. 패스를 줬더라면 더 골 확률이 올라갔을 것 같습니다. 확실히 이현희 선수 투톱 운영이 아직 익숙하지 않은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기존의 원톱 플레이를 오랫동안 했죠. 혼자 책임지고 해결하라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이 장면에서 추가골 넣었다면 전반 2대0 쉽게 풀어나갈 수 있었거든요. 냉정하게 말해서 국대 패밀리의 조직력, 경기력이 그리 좋지 못했습니다. 만약에 2골 차였다면 아마 일찌감치 KO 시킬 수도 있었을 겁니다. 한 골차 경기를 끝까지 유지했죠. 상대에게 희망을 줬습니다. 국대 패밀리도 한 골만 넣으면 어떻게든 승부차기까지 갈 수 있다라는 희망으로 경기를 했거든요. 차서린 선수가 이날 코너킥을 담당을 했죠. 좋은 패스를 넣어줍니다. 이현희 선수 발에 맞추지 못하면서 흘립니다. 약속된 패턴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 허경희 선수가 자리 잡고 있었거든요. 역시 세트피스 시에도 이제는 혼자 해결하기보다는 허경희 선수와 양분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옵션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쉽게 뒤로 패스를 내줄 수도 있어야 됩니다. 허경희 선수가 패스를 했습니다. 이현희 선수가 오른쪽 사이드라인에, 앞에는 전미라, 광민정 두 명이 막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여기서 좀 무리하게 드리블 돌파 시도를 하고요. 미라 선수가 막고 이 상대에게 킥인까지 내주는 볼 소유권을 잃는 게 이제 제일 안 좋은 상황인데 그렇게 됐죠. 송혜나 선수와 허경희 선수는 옆에 다 비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뒤로 내주고 본인은 다시 패스받기 좋은 공간으로 또 오프더블 움직임해서 전진해 나가는 그런 패턴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현희 선수에게 갔을 때 흐름이 끊기는 경우가 제법 있었습니다. 아쉬운 추가골 기회가 또 있었습니다. 광민정 선수의 킥인을 커트해서 이번에도 역습합니다. 자, 차서린 선수가 두 번째 노마크 찬스였는데 이번에는 더 좋은 위치였거든요. 패스를 주지 않고 이번에도 본인의 슛을 마무리를 했습니다. 본인 앞에 또 수비가 두 명 붙어 있던 상황이었거든요. 슛은 빗나갔죠. 또다시 혼자 해결을 했는데요. 차서린과의 연계가 분명히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본인도 이어시가 가능했잖아요. 차서린 선수가 여기에서라도 한 골 더 넣었으면 2대0 수월하게 갈 수 있었을 겁니다. 자, 황희정 선수 상대로 몸싸움을 이기고 가로채기까지 성공을 합니다. 황희정 선수 키는 작지만 상당히 탄탄한 피지컬을 갖고 있는 것 같았는데요. 몸싸움을 이겼다는 것이 참 격세지감이었습니다. 왜냐면 파일럿 때부터 보신 분들은 이현희 선수가 얼마나 종이 인형이었나? 쉽게 넘어지는 선수였나? 라는 걸 알 수 있으실 텐데요. 지금은 아주 몸싸움에 능한 파이터가 되었습니다. 자, 프리킥에서 좋은 슛 보여줬죠. 예리했던 가마차기 슛. 인스텝 슛밖에 없었죠. 인스텝 강슛으로만 항상 골을 넣었었는데요. 물론 호쾌하고 멋있는 슛도 나왔습니다만 때로는 기술적인 킥도 필요해 보였는데요. 이 기술적인 가마차기를 장착을 한 것 같습니다. 빗나갔지만 포스트 바로 옆으로 페인트를 벗길 정도로 아주 근접했던 멋진 슛이었습니다. 확실히 이 프리킥 이후로 감각이 살아나 보였습니다. 이후로 두 번의 킥인 택배 배달을 합니다. 한 번은 송혜나에게 갑니다. 송혜나 선수가 미끄러지면서 맞추긴 맞췄는데 제대로 임팩트가 되지 않았죠. 양은지 키퍼가 또 좋은 볼 처리를 해내죠. 또 한 번은 허경희 선수에게 배달이 되고 허경희 선수는 제법 잘 맞춰냅니다. 몸을 돌리면서 타이밍 맞게 맞춰내고 슛이 되는데 이때는 김수현 키퍼가 선방을 합니다. 이날 경기 중에서 차서린 선수와의 호흡이 가장 좋았던 장면이 있었는데요. 아이린 키퍼가 롱스로를 합니다. 김수현 선수가 볼 경합을 하면서 이현희 선수가 이겨내고 유효슛까지 만들어냅니다. 양현지 키퍼 선방하죠. 다시 현희 선수가 볼 소유하고요. 서린 선수에게 이번에는 패스를 합니다. 서린 선수가 두 차례 슛을 합니다. 1차로는 오른발 소녀슛이었죠. 김수현 선수가 막아내고요. 2차 왼발은 상당히 좋았습니다. 주발이 아니었는데도 굉장히 아깝게 빗나갔고요. 골에 근접했던 두 번째 슛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이 좋은 케미를 보여주니까 좋은 장면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결국 이현희 선수가 좀 더 차서린 선수에게 패스를 해줄 필요가 있어 보인다는 얘기고요. 자, 위험한 볼 처리 있었죠. 사이드라인이나 빈 공간으로 클리어를 해야 되는데 전미라 선수가 있는 쪽으로 강하게 걷어냈어요. 전미라 선수를 맞고 빠른 속도로 골대 구석으로 갔습니다. 이거 강제 동점골 될 수 있는 위기였죠. 아이린 키퍼가 다이빙을 하면서 세이브를 해냅니다. 지난 슈퍼리그 액션이전 때도 정혜인 선수 골이 차수민 아이린 키퍼가 우당탕 하면서 동점골을 허용했거든요. 시간대도 그렇고 비슷한 상황이었는데요. 이번에는 아이린 키퍼가 막아냅니다. 자, 막판에 2대1 찬스가 있었습니다. 현희 서린 투톱과 이희영 선수밖에 없었거든요. 이때도 패스할 수 있었는데요. 뭔가 어설픈 슛, 어설픈 킥이 되어버렸습니다. 두 사람의 동선도 볼 중심으로 뭉쳐 있었어요. 한 사람은 볼 소유를 한다면 한 사람은 좀 사이드라인 쪽으로 벌려줘야겠죠. 이런 호흡 좀 더 가다듬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현희 선수 투톱 파트너 차서린 선수와 이제 공존이 필요합니다. 골 욕심을 낼 때는 과감하게 슛을 당연히 해야 됩니다. 하지만 동료가 노마크 찬스라면 살려야겠죠? 더 좋은 찬스로 패스를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이날 사실 사모시도 가능했었죠. 쉽게 이길 수 있었던 경기였습니다. 3대0, 4대0이었다면 더 완벽한 복수전이 되었겠는데요. 한 골만 터졌던 게 아쉽습니다. 자, 주장으로서 잘했던 것 역시 허경이라는 이 보석을 발굴하고 추천한 것이죠. 김진경, 차수민의 큰 빈자리가 발생했습니다. 다 메우지는 못해도 데뷔전인 걸 감안하면 이 허경희 선수가 상당히 좋은 자원이라는 것을 증명을 했습니다. 데뷔전 데뷔골이자 결승골을 넣었죠. 자, 이 슈퍼리그 조별 예선 세 팀이서 진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팀이 2패를 먼저 기록하면 1승만 거두고 있어도 최소 2위가 돼버리는, 왜냐면 다른 팀이 2패니까요. 좀 희한한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세 팀만 하면 좀 기미이 세게 되는데요. 이 월드컵을 비롯한 주요 대회 조별 예선이 4팀인 이유가 있긴 있습니다. 경우의 수도 다양해지고요. 자, 어쨌거나 1승을 거뒀고요. 토너먼트 진출 가능성 높습니다. 차서린 선수에게는 평점 6점을 부여하겠습니다. 등지면서 볼을 소유하는 플레이 좋습니다. 더 빠르고 확실하게 뒤로 패스를 내줄 수 있다면 더 좋겠죠?
스크린을 잘 해놓고 동료들이 볼을 처리하기까지 좀 기다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패스 타이밍이 늦어지고 경기의 흐름도 좀 끊겼습니다. 아마도 추측컨대 그렇게 훈련을 해왔기에 그대로 이행했던 것 같은데요. 패스도 본인이 직접 진행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김진경 선수가 없는 체제입니다. 코너킥과 높은 위치의 킥인을 전담하기 시작했습니다. 발라드림과의 평가전에서도 그 능력을 보여줬죠. 엘로디의 극장골을 이끌기도 했고요. 손승현의 자책골을 킥인으로 유도하기도 했습니다. 이번에도 이현희 선수 향한 코너킥 패스가 좋았습니다. 이현희 선수가 발에 맞추지를 못했죠. 그리고 두 번의 역습 상황, 두 번 다 뛰어난 위치 선정으로 노마크를 만들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현희 선수가 패스가 없었죠. 아까웠던 찬스들이었습니다. 이현희 선수와 동선이 겹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주전으로 발돋움한 서린 선수 투톱을 운영하고 있죠. 이 전미라 선수의 움직임을 참고하면 참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수비를 달고 좌우로 움직여주면서 그러면 수비를 달고 가니까 공간이 나죠. 이현희 선수의 슛찬스가 만들어질 수 있거든요. 아니면 본인이 패스 받기 좋은 공간으로 앞서 두 차례 한 것처럼요. 움직여주면 이현희 선수가 좀 패스를 넣어주면 좋겠죠. 오프더볼 움직임이 참 중요합니다. 1차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한 번 움직이고 수비를 속이는 2차 동작까지. 이게 조재진 감독 하에 전미라, 박승희, 이정은 선수가 참 잘했던 거거든요. 차선인 선수도 움직임 자체 좋은 것 같습니다. 좀 더 이 투톱에 대한 이해도만 더 넓어지면 더 좋은 모습들이 나올 것 같고요. 수비 시에도 볼을 집중하다 보니까 송혜나 선수와 동선이 겹치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서로 유기적인 커버가 필요해 보이고요. 이것도 조직력 이슈니까 서로 발을 더 맞춰보는 시간을 늘려야 하겠습니다. 영리한 장면도 있었습니다. 이현희 선수가 킥인 시에 키퍼의 시야를 방해합니다. 키가 크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쑥 숙여주면서 키퍼가 바로 볼을 맞이할 수 있도록 좋은 작전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서린 선수, 기존 구척이 없던 장면들도 보여줬죠. 이날 아이린 선수가 골킥이나 롱스로우로 전개를 주로 합니다. 하프라인부터 코너 부근까지 부지런히 이동하면서 받아지는 플레이가 있었습니다. 한 3차례 있었거든요. 이날 경기는 빌드업이 안 되는 여건이었죠. 차수민도 김진경도 없어서죠. 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렇게 코너 부근까지 부지런히 가서 볼을 받으면 팀의 볼 소유권을 살리는 거고요. 공격의 기회까지 될 수가 있습니다. 굳은 일이죠. 감독들이 참 좋아할 플레이입니다. 이렇게 공격권 하나 가져오는 거 정말 좋은 플레이거든요. 그리고 투톱이 보여줄 수 있는 장면입니다. 이렇게 볼을 소유할 때는 주 슈터인 이현희 선수에게 내주는 장면 있었거든요. 바로 슛으로 연결되지는 않았지만 바람직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현희 선수뿐 아니라 허경희 선수도 중거리 능력이 어느 정도 있다는 것 첫 번째 골로 알게 됐잖아요. 그래서 상대도 헷갈릴 수 있도록 이현희에게 내줬다가 허경희에게 내줬다가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역시 반대의 경우도 가능하죠. 현희 선수가 더 앞서서 나가고 서린 선수에게도 줄 수 있습니다. 서린 선수도 슈팅 능력이 있으니까요. 이현희 선수와 가장 좋았던 호흡, 이 장면은 앞서서 설명했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고요. 자, 허경희 선수가 좋은 패스를 줬습니다. 1대1 찬스 될 수 있었거든요. 퍼스트 터치가 좀 투박했죠. 바로 김수현 골키퍼가 클리어를 해냅니다. 슈팅력 있는 선수입니다. 좀 더 침착한 마무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자, 이영 선수의 볼을 가로채서 유효 슛까지 마무리하는 장면도 있었어요. 솔로 플레이도 가능한 선수라는 얘기죠. 장점이 많은 선수입니다. 이 포메이션에만 녹아들면 득점포 가동할 것 같습니다. 송혜나 선수에게는 평점 8점을 부여하겠습니다. 이제는 구척 수비의 핵심입니다. 모든 길목에 송혜나가 있었던 경기였습니다. 전미라 선수라는 좋은 탑급 공격수 상대로도 좋은 모습 보여줬어요. 그리고 이현희를 전미라 선수가 제쳐도 송혜나 선수가 바로 커버를 해주니까요. 이현희 선수 입장에서도 굉장히 큰 힘이 됐을 것 같습니다. 결정적 수비 장면이 있었습니다. 김수현 선수의 킥인, 전미라 선수의 퍼스트 터치, 이제 슛찬스 딱 됐던 상황이거든요. 아이린 선수도 물론 뛰어나오긴 했습니다만 전미라, 아이린 그 사이로 들어가서 넘어지면서 클리어를 먼저 해냈습니다. 헐슬 플레이죠. 차수민 선수가 떠난 그 자리, 송혜나 선수가 헛슬 플레이를 보여주네요.
전미라 선수에게 마냥 이겼던 것만은 아니죠. 전미라 선수도 전방 압박을 하면서 송혜나 선수의 볼을 탈취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광민정의 노마크 찬스를 허용하기도 했습니다. 송혜나 선수, 허경희 선수 이 두 선수 다 전진 수비를 했죠. 처음 합을 맞춰보다 보니까 수비 라인이 굉장히 앞으로 가는 경우가 있었고요. 한쪽 사이드라인으로 몰리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 장면이었는데요. 광민정 노마크, 황희정까지 노마크였어요. 이 두 선수가 좀 더 노련하게 골을 넣을 수 있었다면 아마 실점이 될 수도 있었던 위기였습니다. 공격 쪽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이현희의 킥인 미끄러지긴 했습니다만 임팩트를 하는 장면도 있었습니다. 송혜나 선수도 한번 골대녀 마수고리골 한번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한때는 만년 식스맨이었죠. 이제는 수비의 핵심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정말 성장서사의 한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차수민 선수의 빈자리 있었죠. 허경희 선수라는 또 좋은 자원이 영입이 되었습니다. 이 허경희 선수와 서로 간의 호흡, 조직력만 좀 갖춘다면 해나 경희, 새로운 좋은 수비 듀오가 될 수 있겠습니다. 자, 기존에는 아이린 선수의 스로우, 차수민, 김진경으로 이제 이어지던 빌드업 플레이가 있었죠. 백지훈 감독이 지난 슈퍼리그에서부터 시도를 했었죠. 하지만 이제는 아이린의 골킥과 롱스로우에 의존을 했습니다. 이 수민 진경이 없기 때문이죠. 패스 성공률이 아무래도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송혜나 선수도 수비 능력은 이제 핵심으로 올라섰으니까요. 패스 능력도 더 올라간다면 더 좋은 수비수 반열에 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이린 키퍼에게는 평점 7.5점을 부여하겠습니다. 세이브 4개에 그중 하나 슈퍼 세이브, 캐치 4개가 있었습니다. 클린시트를 기록했습니다. 1대0 승리를 지켜냈습니다. 사실 위기가 거의 없기도 했습니다. 아이린 키퍼가 할 일이 많진 않았거든요. 상대 찬스임에도 소녀슛이 나오는 경우가 좀 많았고요. 아이린 키퍼 정도의 레벨에서는 솔직히 그다지 어렵지 않았던 상대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기존의 빌드업 플레이 루트였죠. 지금은 수민 진경이 없기 때문에 패스 줄 곳이 없습니다. 아이린 키퍼도 조금 패스를 전개할 때 어려울 것 같은데요. 이제는 투톱 체제죠. 전방에서 한 번에 롱볼을 잡아주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린 키퍼 워낙 골킥이 좋으니까요. 골킥과 롱스로우를 곁들여서 전방에 전달을 했는데 성공률 면에서는 좀 떨어졌습니다. 그래도 차서린 선수가 3개를 잘 잡아주긴 했는데요. 잃은 공이 더 많았죠. 빌드업 플레이, 오범석 감독이 원한 대로 가려면 결국은 허경희 선수 루트로 가야 될 겁니다. 허경희 선수로 시작을 해서 차서린, 이현희 내지로 가는, 거기에 송혜나 선수까지 가담을 하면 더 좋겠죠? 이 기본 시야와 침착성이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이 선수가 패스 기본기를 익힌다면 빌드업 가능하겠죠. 이 말인즉슨 아이린 키퍼도 경기 운용이 더 편해진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아이린 키퍼 광민정 선수의 노마크 찬스 선방했습니다. 비록 슛은 약했지만 슈팅 타이밍을 뺏을 수도 있었는데요. 속지 않고 잘 버텨냈고요. 오히려 동료들이 더 무서웠습니다. 허경희 선수의 클리어 미스. 자책골이 될 뻔했죠? 아이린 선수가 막아냈고요. 이현희 선수도 클리어 미스 있었죠. 전미라 선수 쪽으로 찼다가 오히려 되돌아오면서 골대 구석으로 갔습니다. 아이린 키퍼가 다이빙을 뜨면서 슈퍼 세이브 해냈습니다. 자, 경기 초반이었는데요. 아이린 키퍼도 볼 처리가 좀 불안했던 적이 있었죠. 공을 사이드라인으로 클리어하지 않고 살리려다가 전미라 선수의 전방 압박에 당할 뻔했습니다. 송혜나 선수가 클리어를 했죠. 다시 말씀드리는 지난 슈퍼리그 액션이스타전 정해인골. 왜 자꾸 얘기를 하냐. 다 이겼던 경기였거든요. 마지막 한 1분 정도를 남기고 동점골을 먹혔는데 차수민 선수의 클리어 미스. 2차적으로 아이린 선수가 찬 게 맞으면서 정인 선수에게 연결됐던 것. 이 교훈으로 삼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때 만약에 액션이를 이겼더라면 구척장신은 월드 클래스를 만났을 겁니다. 지금의 6대0 패배는 없었겠죠. 물론 월드 클래스를 이겼으리라는 보장이 없었습니다만 준결승에도 그래도 좀 더 수월한 대진운을 가졌을 수는 있겠죠. 어쨌든 위기가 있을 때는 잡으려고 하지 말고 사이드라인으로 클리어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6실점했던 천적 국대 패밀리에게 무실점 승리를 했습니다. 더군다나 키퍼 입장에서는 1대0 승리지만 굉장히 기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 대결 만에 1승이고요. 상대 전적은 1승 3패가 됐습니다. 최다 출전 키퍼답게 16경기죠. 노련한 경기 운영을 한 아이린 키퍼였습니다. 허경희 선수에게는 평점 8점을 부여하면서 경기의 MOM, 맨 오브 더 매치, 플레이어 오브 더 매치로 선정을 하겠습니다. 허경희 선수 빠른 90년생이더군요. 럭비 국가대표 출신입니다. 14년도부터 18년도까지 윙 포지션이더라고요. 그리고 본인도 스피드는 상위권이었다. 스피드로 먹고 살았다라는 얘기를 했죠. 확실히 손으로 하고 발로 하고 차이는 있지만 어떤 메커니즘이 비슷해서일까요? 또 필요한 퀄리티도 비슷하고요. 축구에 대한 이해도 확실히 높고 넓은 시야, 침착성이 기본적으로 좋은 선수입니다. 데뷔전 데뷔골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골대녀 46번째 득점자더군요. 득점자가 참 많이 생겼죠? 앞에 45명이 골대녀에서 골을 넣었다는 얘기고 46번째 득점자더군요. 네, 문득 한번 체크를 해봤습니다. 김수현 선수의 킥인을 커트하고 역습했죠. 전반 1분 만이었습니다. 빠른 스피드로 1대1 찬스 맞이했고요. 굳이 더 드리블링 하지 않고 오른발로 간결하고 좋은 임팩트, 양은지 키퍼가 발을 댔지만 골이 되었습니다. 자, 이제는 이정은 박승희가 없습니다만 구척 입장에서는 6대0 대패의 기억이 아주 깊이 남아있을 겁니다. 경기장의 대형 결계를 보고도 트라우마를 떠올린다고 했죠. 특히 기존 멤버들에게 있어서 이 신입 선수의 겁없는 전반 1분 만의 선취골은 자신감을 상승시키는데 큰 역할을 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동료들의 사기도 상승시키는 귀한 골이었고요. 또 허경희 선수의 골은 뉴비들 간의 맞대결에서도 완승임을 보여주는 기록이었습니다. 기본적으로 패스 감각도 좋아 보입니다. 아직은 투박합니다만 동료의 움직임을 보고 타이밍에 맞게 패스를 합니다. 송혜나 선수에게 그랬고요. 이현희 선수에게는 센스 있는 로빙 패스도 좋죠. 이현희 선수가 못 받았습니다. 그리고 상대의 움직임을 끝까지 지켜본 뒤에 클리어. 황희정 선수가 압박하는 경우였거든요. 이 수비 시의 판단력과 침착성이 돋보였습니다. 그리고 대개 초심자라면 볼을 소유하면 마음이 급해지거든요. 막 전방으로 차기 마련인데요. 볼을 소유하고 어떻게든 패스를 시도하려는 모습이 굉장히 긍정적이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광민정의 노마크를 허용하긴 했죠. 해나 경희 선수 둘 다 전진 수비, 황희정까지 노마크였어요. 이 두 선수가 클리니컬하지 못해서 골은 못 넣었지만 실점 위기였습니다. 아직은 수비 위치에 대한 어색함은 있는 것 같습니다. 송혜나 선수와의 호흡이 중요하겠습니다. 한 명이 전진하면 한 명은 남아서 후방에서 커버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노마크 찬스는 좀 치명적일 수 있거든요. 하지만 크게 걱정을 안 하는 것이 데인마크가 더 좋아질 것 같습니다. 럭비도 마찬가지죠. 공만 보진 않을 겁니다. 이 윙어로서 득점도 하지만 상대의 공격을 또 차단하기 위해서 상대 선수를 주시할 거란 말입니다. 그럼 비슷한 속성이 데인마크에 있어서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좋은 슈팅도 보여줬습니다. 이현희 선수가 킥인 택배에 몸으로 맞춰냈죠? 몸을 착 돌리면서 센스 있게. 민서 선수도 이런 센스 있는 운동신경을 보여줬었는데요. 역시 경희 선수도 마찬가지네요. 바로 이어지는 상황, 자책골 위기 있었습니다. 김수현 선수가 빠르게 스로우로 전개했고요. 전미라에게 패스. 황희정 선수에게 가는 패스였는데요. 허경희 선수가 먼저 클리어를 했는데 자기 골문으로 찼어요. 자책골 위기가 있었습니다. 경서 루트를 탈 뻔했습니다. 양쪽 골대에 넣을 뻔했어요. 자, 차서린 선수의 1대1 찬스를 만든 수루 패스도 있었습니다. 패스 감각을 볼 수 있었죠. 여기서 잘했으면 어시스트도 기록할 수 있었습니다. 자, 마지막 상황이었는데요. 황희정 선수, 강민정 선수가 압박을 합니다. 그리고 허경희 선수의 몸은 자기 진영을 향해 있습니다. 무리하지 않고 코너킥 내지는 킥인으로 걷어냈죠. 물론 바로 경기가 종료됐습니다만 보통은 볼을 잡고 상대 진영으로 몸을 돌리다가 사고가 나는데요. 이 모드리치훈이 좀 소환되어야겠네요. 그런 케이스에서 좀 실점을 한 경우가 있었죠. 코너킥을 주는 게 100번, 1000번 낫죠. 허경희 선수는 그런 센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허경희 선수라는 좋은 자원이 이렇게 발굴되었습니다. 차수민의 빈자리를 채웠나요? 예스. 김진경의 빈자리를 채웠나요? 이건 노라고 대답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시점에서요. 지금은 그렇지만 이 기본기 그리고 패스 능력, 구청 멤버들과의 호흡 가장 중요하죠. 맞아 들어간다면 2인분도 충분히 가능할 좋은 선수입니다. 자, 보안요원으로 밤새 근무하고 축구 훈련을 나갔다고 합니다. 이 수면 부족이 진행되면 저도 직장 생활을 하면서 유튜브를 하면서 그런 경우가 있는데요. 이 고된 일정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데뷔전 데뷔골로 그리고 팀의 승리로 결실을 맺은 것 같습니다. 자, 탑걸전이 남아 있습니다. 김보경 선수라는 또 다른 탑급 공격수가 기다리고 있는데요. 이 대결이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수비수 포지션이지만 연속골도 혹시 가능할까요? 다음 경기 기대해 보겠습니다. 진정선 선수에게는 평점을 드릴 수가 없겠습니다. 정선 선수 기본적으로 출전 시간이 부족했죠. 두 차례 교체 투입을 했습니다. 경희 선수, 서린 선수의 자리에 들어갔고요. 한 차례 패스를 했는데 인상적이었습니다. 이현희 선수에게 받은 볼을 공간으로 다시 놓아주는 리턴 패스. 센스가 엿보였습니다. 95년생이고요. 충린이입니다. 당분간은 식스맨 포지션에 있겠죠. 송혜나 선수의 모습도 많이 기억이 나고요. 김진경 선수의 초반 모습도 기억이 납니다. 두 선수 다 엄청난 발전을 이뤘는데요. 정선 선수도 주전으로 발돋움할 때까지 멋진 성장서사를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범석 감독님에게는 평점 8점을 부여하겠습니다. 개막전은 이긴다. 원더에 이어서 구척에서도 개막전 승리를 가져왔습니다. 본인만의 기록을 이어가는 거죠. 그리고 구척의 천적이었던 국대 패밀리에게 승리를 했습니다. 하지만 상대 전력이 강하지는 않았죠. 1대0 한 골차 승리가 좀 아쉽습니다. 어쨌거나 조별 예선이기 때문에 넣을 수 있을 때 더 넣는 게 좋죠. 1승만 해도 유리해지는 슈퍼리그 조별 예선입니다. 세 팀만의 경쟁이죠. 아직 확정은 아니지만 유리한 고지를 분명히 선점을 했습니다. 첫 미팅 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패스를 더 했으면 좋겠다. 패스를 전혀 안 하더라. 저는 빌드업을 하고 싶어요. 라고 밝혔는데요. 3대 요소죠. 첫째는 포지셔닝, 둘째는 소비 조직력과 키핑, 세 번째 패스 플레이 순으로 감독이 발전을 시켜야 하는데요. 백지훈 감독이 슈퍼리그에서 진경 수민 선수를 중심으로 시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완성은 하진 못했죠. 아이린 스로우, 수민, 진경 선수가 슛을 하거나 이현희 선수에게 연결하는 이 패턴이었는데요. 수민, 진경이 없는 상황, 이제 빌드업이 안 됐죠. 오범석 감독이 하고 싶은 축구는 있으나 우선은 아이린의 골킥과 롱스로우로 투톱에게 연결하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전반 1분 만에 이른 시간에 선취골이 터졌습니다. 아주 좋은 골이었죠. 국대팸의 대형 결계를 보고도 트라우마를 떠올렸던 기존의 구척 선수들, 이 선취골로 자신감이 회복됐습니다. 자, 이현희 선수는 원톱을 오래 봤죠. 투톱 운영은 생소할 겁니다. 이현희, 차서린 선수에게 보다 명확한 지시가 필요해 보이고요. 좀 더 세세한 위치 지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두 사람의 동선이 많이 겹쳤거든요. 그리고 특별히 이현희 선수로부터의 패스가 필요해 보입니다. 김가영, 홍자, 원더우먼의 투톱도 운영을 해봤지만 이현희, 차서린은 훨씬 더 경험이 풍부한 듀오거든요. 더 활용을 잘 해야 할 겁니다. 자, 하프타임 때 좋은 분위기 속에서 현희 선수에게 얘기를 하죠. 드리블 하다가 한 번만 쳐다보고 패스해도 돼. 오범석 감독도 모를 리는 없습니다. 이렇게 부드럽게 지시를 했고요. 서린 선수에게는 말해. 본인이 찬스가 났을 때는 좀 더 적극적으로 볼을 달라는 콜플레이를 요구청을 했습니다. 자, 이 노마크 찬스들을 살렸다면 3대0 혹은 4대0으로도 갈 수 있었죠. 그리고 이겼어야 하는 경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6대0 패배를 서력하려면 그 정도는 됐어야 한다 생각이 듭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1대0으로 버텼던 국대 패밀리도 선전한 거라고 할 수 있겠죠. 자, 허경희 선수라는 대형 선수를 영입했습니다. 상대 전력이 약하기도 했고요. 하지만 구척의 조직력 또한 좋다고 할 수는 없었습니다. 김진경 선수의 부재는 뚜렷하게 느껴졌습니다. 오범석 감독이 추구하는 빌드업 축구를 하려면 이 허경희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될 겁니다. 허경희 선수의 개인기 그리고 기본기가 많이 향상이 돼야겠죠. 자, 다음 경기는 만만치 않을 탑걸전입니다. 이미 원더우먼에서 챌린지에서 경험을 했죠. 당시에 3대1로 패배를 했고요.
이 패배를 했던 오범석 감독 개인적 소력도 할 수 있을지도 궁금해집니다. 자, 경기 스케줄에 따라서 국대 패밀리가 만약에 먼저 경기하고 2패를 하는 시나리오가 생긴다면 1승만으로도 토너먼트 확정, 2위는 확정 지을 수 있거든요. 음. 하지만 토너먼트 진출을 넘어서 만년 4위의 한을 풀을 수 있을지가 바로 오범석 감독의 도전 과제겠습니다. 다음은 국대 패밀리의 평점입니다. 전미라 선수에게는 평점 7.5점을 부여하면서 진팀 선수 중에서 가장 잘한 선수에게 수여하는 민트별을 드리겠습니다. 전미라 선수, 이정은, 박승희 없이 외로운 주장에 무거운 어깨가 느껴졌습니다. 자, 처음에는 한채아, 명서연, 심하은 핵심 선수들이 하차하더니 이제는 정은, 승희 선수까지 나가버렸습니다. 기댈 곳이 없이 혼자 덩그러니 이번에도 남았습니다. 안쓰러운 모습이었고요. 자, 찬스 메이킹 장면이 있었습니다. 광민정 선수였고요. 광민정 선수가 먼저 패스를 했고요. 패스를 하면서 넘어졌죠. 전미라 선수가 볼을 소유하면서 충분히 광민정 선수를 기다려줬습니다. 광민정 선수 일어나서 빈 공간으로 잘 들어갔습니다. 전미라 선수도 밀어줬고요. 하지만 슛이 너무 약했죠. 민정 선수의 소녀슛 허경희 선수가 클리어를 했습니다. 자, 또 김수현 선수의 킥인이 있었습니다. 전미라 선수의 퍼스트 터치가 참 좋았거든요. 슈팅 찬스 할 수 있었는데 이날 송혜나 선수가 길목마다 차단을 했죠. 한 발 앞서서 클리어를 해냅니다. 준수한 수비력 보여준 송혜나 선수였죠. 전미라 선수의 특유의 장점도 보여줬습니다. 먼저 전방 압박 능력이죠. 송혜나 선수 상대로 밀리기만 한 건 아닙니다. 볼 소유권을 잡기도 했죠. 킥인을 얻기도 했고요. 그리고 전매 특허, 오프더볼 움직임, 조재진 감독을 만나서 더 좋아진 부분이죠. 사이드라인에서 패스나 킥인을 받아줬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정은 선수, 승희 선수가 없다 보니까 좋은 움직임으로 패스를 받아도 리턴을 줄 선수가 없었습니다. 다른 선수들은 서서 패스를 기다리다 보니까 아쉬웠죠. 이 오프더볼 움직임을 전체적으로 전미라 선수에게 배워야 할 것 같습니다. 자책골 유도를 할 수 있었습니다. 역습 상황에서 전미라 선수의 패스를 허경희 선수가 자신의 골문으로 차버렸죠. 아이리키퍼가 맞긴 했지만요. 김수현 선수의 패스, 전미라 선수가 헤더로 떨궈주고 광민정의 마무리까지 정말 멋진 패턴 플레이가 나왔죠. 하지만 이번에도 민정 선수의 소녀슛이 나오고 말았습니다. 전미라 선수, 양은지 선수의 스로우를 받아서 하프라인 전부터 폭풍 드리블 돌파를 한번 보여줬죠. 3명을 제껴버립니다. 송혜나, 차설인, 그리고 허경희 선수까지. 이정은 선수가 없는 상황에서 멋진 드리블을 한번 또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후반전에는 지친 모습이 역력했습니다. 이 두 언니즈, 전미라 선수, 김수현 선수, 공수에서 팀을 캐리하느라 전반부터 오버페이스를 했습니다. 두 번째 찬스 메이킹 해줬습니다. 이번에는 황희정 선수였는데요. 송혜나 선수의 킥인을 전방에서 커트를 해줬고요. 황희정 선수에게 연결이 되었습니다. 슛을 할 수도 있었습니다만 좀 더 치고 들어갔으면 좋았을 것 같긴 합니다. 휘정 선수는 곧바로 슈팅을 했는데요. 이 슛도 소녀슛이 되었습니다. 소녀슛이 많이 나온 경기였어요. 자, 그리고 행운도 따를 뻔했는데요. 이현희의 클리어 미스가 있었죠. 전미라 선수를 맞췄어요. 그리고 들어갈 뻔했습니다. 골대 구석으로 빠르게 갔는데 아이린이 슈퍼 세이브를 했죠. 강제 동점골 찬스가 될 뻔했는데 행운은 거기까지였습니다. 자, 경기 끝나고 끝내 눈물을 보인 전미라 주장이었습니다. 뉴비들의 잘못은 없습니다. 원래 그 정도의 실력이 정상적입니다. 그것이 뉴비죠. 그것이 충린이고요. 하지만 경기력 자체는 분명히 답답했습니다. 환상적으로 맞아 들어가던 미라, 정은, 승희의 호흡 분명히 그리웠을 겁니다. 자, 다음 경기는 만만치 않은 탑걸전입니다. 지금의 냉정한 평가는 슈퍼리그의 잔류도 쉽지 않아 보이는 전력인데요. 남아있는 기간 동안 얼마나 조직력을 끌어올렸을지가 관건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탑걸전을 잡아낸다면 1승 1패, 골득실이나 승자승으로 한번 토너먼트 진출 여부를 노려볼 수 있겠습니다.
김수현 선수에게는 평점 7.5점을 부여하겠습니다. 지표가 상당히 많습니다. 수비로서의 지표, 그리고 키퍼로서의 지표도 있죠. 수비와 키퍼 둘 다 소화하며 최선을 다해준 경기입니다. 이정은 선수가 나간 뒤에는 전문 키커 역할을 담당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날 경기 킥 감각이 좋지를 않았습니다. 빌드업의 시작점이었는데요. 빌드업도 사실 잘 되지 않았습니다. 전반 이른 시간부터 실점의 빌미를 제공했습니다. 사실은 지분이 꽤 크죠. 노마크했던 광민정 선수가 아니라 황희정 선수에게 위험한 횡패스를 하고 말았습니다. 허경희 선수가 커트했고요. 실점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실점의 여파 때문인지 전반 초반에 김수현 선수 꽤 흔들렸습니다. 덤벼드는 수비를 하면서 이현희 선수가 턴 동작 유효슛이 됐고요. 양은지 선수가 커버를 합니다. 이번에 또 양은지의 스로 김수현 선수, 이현희 선수의 압박에 쉽게 볼을 잃었어요. 양은지 선수가 클리어하면서 이번에도 커버를 해줍니다. 그래도 좋은 킥인도 있었죠. 여러 번 말한 장면이라 생략하고요. 이 코너킥 패스도 너무 강해서 이현희 선수 역습, 노마크인 차서린에게 주지 않고 슛했던 것. 역시 실점위기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볼 경합 과정에서 턱을 맞는 부상이 있었습니다. 큰 부상이 아니어서 다행이었고요. 이현희 선수도 고의는 아니었지만 발이 높았죠. 이미 킥도 해야 되고 빌드업도 해야 되고 수비에서의 커버도 해야 되고 롤이 너무 많았습니다. 과부하 걸려서 숨소리가 들릴 정도였죠. 하지만 그 상황에서 킥을 맞았으니 이 체력적으로 누적 데미지가 더해졌을 것이라 생각이 되네요. 자, 흘러나온 볼을 왼발 중거리 슛으로 마무리하는 장면, 유일한 슛 장면도 있었습니다. 빗나갔지만 분명 좋은 시도였고요. 자, 신장이 훨씬 좋은 차서린 선수 상대로 공중볼 경합, 헤더에 성공합니다. 신장의 열세가 있음에도 낙하점을 더 잘 찾는다는 얘기가 되겠죠? 빌드업이라는 것 자체가 원래 어렵습니다. 빌드업 하겠다고 해서 바로 되는 게 아니죠. 빌드업하는 선수의 킥 감각도 좋아야 되지만 받아주는 선수들의 움직임도 좋아야 됩니다. 이게 어렵다 보니까 롱패스로 세게 주다 보니까 잦은 패스 미스가 발생을 했습니다. 상대가 커트를 하든지 아니면 라인 아웃이 되는 경우가 빈번했습니다. 전반전에 이미 오버페이스를 했죠. 후반전에서는 체력 저하가 더 두드러지게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3회 연속으로 좋은 수비를 보여줬습니다. 이희영을 넘어서 이현희 선수가 공격으로 들어옵니다. 수현 선수가 수비 커버로 들어옵니다. 이현희 선수가 코너 부근에서 볼 경합을 했죠. 골킥을 가져오는 좋은 수비 보여줬고요. 이현희 선수가 직접 골문을 겨냥한 킥인도 있었는데요. 수현 선수가 먼저 헤더로 클리어를 해줍니다. 마치 승강 플레이오프의 박선영 선수의 연속 수비가 생각이 나는데요. 그리고 차서린 선수의 1차 슛, 소녀슛이긴 했지만 슛블락을 해냅니다. 자, 하지만 체력이 고갈된 모습도 나오죠. 이현희 선수의 볼을 잘 가로채기를 해놓고 키퍼에게 위험한 백패스를 합니다. 볼에 힘이 없었어요. 이현희 선수가 볼 경합을 들어왔는데 양은지 선수가 먼저 클리어를 해냅니다. 이미 체력이 남아있지 않은 모습이었고요. 마지막 프리킥 찬스 때도 송혜나에게 걸린 밋밋한 킥이었습니다. 패스도 슛도 아닌 어정쩡한 킥. 이미 체력이 없다는 증거였습니다. 자, 양은지 키퍼가 김수현 선수의 패스 미스를 커버해 주다가 클리어하는 과정에서 허벅지 부상이 재발하고요. 김수현 선수가 키퍼로 들어갑니다. 이번에는 김수현이 양은지를 커버해 준 거죠. 자, 3차례 정도 허경희 선수가 관여되고 차서린 선수가 관여된 찬스들을 막아냅니다. 김수현, 양은지 선수가 선취골의 빌미를 분명히 제공했습니다만 또 반대로 추가 실점이 없었던 것은 이 두 선수 덕분이죠. 한 골 차를 끝까지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공격 쪽에서의 지원이 아쉬웠죠. 한 골이 안 나왔습니다. 득점력의 빈곤 국대 패밀리 앞으로 해결 과제일 것 같습니다. 모든 킥을 전담했습니다. 킥 숫자가 상당하죠. 거기다 수비 커버해야 됐고요. 체력이 과부하되는 것이 당연해 보입니다. 심한 선수도 이런 적이 있었죠. 킥을 분명히 양분해줘야 하고요. 김수현 선수의 체력 관리를 위해서라도 수비 파트너를 명확하게 지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포지셔닝부터가 1단계부터 다시 숙제가 된 국대 패밀리의 상황입니다.
양은지 키퍼에게는 평점 7점을 부여하겠습니다. 1실점을 했습니다. 허경희 선수의 임팩트가 일단 워낙 좋았고요. 하지만 양은지 키퍼도 예상을 못해서 그런지 자세가 꽤 높았어요. 발을 내봤지만 발 맞고 들어갔습니다. 1차적으로는 김수현 선수의 미스였고요. 2차적으로는 양은지 선수도 약간의 빌미가 있습니다. 자, 하지만 실점 장면 이외에는 좋은 장면들이었습니다. 김수현의 실수 커버 대략적으로 한 4차례 해줬고요. 이현희 선수의 유효슛도 4번이나 선방을 해냈습니다. 이현희 선수 상대로 좋은 모습이었죠. 여러 차례 슛을 막아낸 장면이었고요. 그리고 이현희의 킥인 송혜나의 미끄러지는 터치도 꽤 볼 처리가 까다로웠는데 양은지 키퍼가 잘 처리를 해줬습니다. 이 상황 이후에 일단 부상 부위 쪽에 신경을 쓰는 모습, 오른쪽 다리를 만지는 모습이 나왔거든요. 자, 그 다음에 김수현 선수의 백패스 말씀드린 게 나왔고, 한 발 앞서서 양은지 키퍼가 클리어를 하는데, 이 장면이 부상 악화의 결정타였습니다. 통증을 심하게 느끼게 됐고요. 더 이상 뛰지 못하고, 김수현 선수가 키퍼 교체가 됐습니다. 좋은 모습 보여줬지만 풀타임은 어려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김수현 양은지가 있었기에 한 콜차 유지 가능했다. 득점력이 아쉬웠다는 겁니다. 자, 아이린 키퍼도 패스 내려줄 곳이 없었다고 했지만 양은지 키퍼도 마찬가지죠. 승희 선수, 정은 선수의 빈자리가 느껴졌을 것이고요. 김수현 선수가 혼자 노력을 했지만 혼자 채우기는 확실히 역부족입니다. 양은지 키퍼도 채우방에서 고생한 경기였습니다. 광민정 선수에게는 평점 5점을 부여하겠습니다. 3번의 찬스가 있었습니다. 한 번은 1대1 찬스, 2번은 하프 찬스였습니다. 하프 찬스는 골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정말 하프 찬스죠. 소비, 약한 임팩트의 슛이죠. 소녀 슛이 3번이 나왔습니다. 골 냄새는 참 잘 맞는 것 같습니다. 지난 슈퍼리그 때도 마찬가지였는데요. 이 위치 선정 능력은 정말 뛰어납니다. 하지만 임팩트가 아쉬웠습니다. 첫 번째는 침착해야 될 것 같아요. 급하다 보니까 급하게 슛을 처리하니까 임팩트가 제대로 안 되는 거고요. 그리고 기본기죠. 디딤발 디디고 정확한 임팩트. 이 킥이라는 것 자체가 단기간에 되는 건 아닙니다. 계속해서 연습이 필요한 부분이고요. 광민정 선수가 전혀 이상한 게 아닙니다. 정말 정석대로 정방향대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다만 주전들의 수준이 너무 높았었죠. 이정훈 선수, 승희 선수의 빈자리를 바로 채우는 것이 본인도 부담이 될 듯합니다. 자, 이게 들어갔으면 좋았을 텐데요. 이의영 선수의 패스도 좋았고 광민정 선수 1대1 찬스 맞이했거든요. 이 주발인 오른발 슛이 들어갔어야 됐는데 빗맞고 맙니다. 왼발로 어떻게든 연결했지만 아이린 선수가 맞고요. 그리고 2번의 찬스가 더 있었습니다. 전미라 선수가 2번 다 연결을 해줬죠. 특히 김수현, 전미라, 광민정으로 이어지는 패턴은 꽤 멋졌어요. 오랜만에 3자간의 모습이었고 역시나 슛이 아쉬웠습니다. 자, 수비적으로도 좀 아찔한 장면이 있었죠. 이희영 선수가 차서린에게 스틸 당했어요. 전미라 선수가 전력으로 수비 커버 들어오는데 광민정 선수도 본인이 또 수비 커버를 하려고 했겠죠? 하지만 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전미라 선수와 충돌을 해버리면서 슈팅할 수 있는 공간이 열려버려요. 서린 선수가 유효슛을 하죠. 실점을 내진 않았지만 좋지 않았던 장면이었습니다. 광민정 선수도 기본적으로 오프더볼 움직임이 부족합니다. 전미라 선수가 볼을 잡을 때 서서 기다릴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움직이면서 빈 공간을 찾고 다니면서 전미라 선수에게 도움을 줘야 되고요. 그래야 팀에도 좋은 플레이가 나옵니다. 골 때리는 선수들 중에서도요, 골을 넣기까지 몇 개월이 걸리는 선수들 우리가 확인을 했고요. 하지만 공을 두려워하지 않고 찬스를 두려워하지 않고 무엇보다 축구를 포기하지 않으면 이 골 찬스는 계속 올 겁니다. 분명히 명예회복의 찬스가 올 거라 생각을 하고요. 클리어 3개 있었는데요. 수비적인 기여도 더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골을 넣는 역할 물론 중요합니다만 이 키퍼와 수비, 양은지 키퍼, 김수현 수비 너무 힘들었거든요. 도와서 수비도 좀 더 적극적으로 해주면 팀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희영 선수에게는 평점 5점을 부여하겠습니다. 조현우 키퍼의 아내죠. 그리고 충린이입니다. 그 외의 정보는 많이 알 수가 없었고요.
자, 충린이의 정상적인 성장 속도입니다. 이렇게 하는 게 당연하고요. 하지만 무대가 슈퍼리그였고요. 디펜딩 챔피언 팀으로서는 분명 아쉬운 플레이였습니다. 자, 여기서 어시스트가 바로 됐으면 어땠을까요? 좋은 패스 해줬고요. 노마크 찬스 만들었습니다. 광민정이 넣고 이희영이 넣었다면 아마 두 선수 이 경기를 통해서 확 실력이 늘 수 있었을 텐데요. 자신감도 회복하고요. 아까웠습니다. 자, 차서린 선수에게 좀 고전했어요. 1대1 찬스를 허용하기도 하고 가로채기 당하면서 유효슛도 허용을 했습니다. 자, 이렇다 할 볼 터치나 경기 관여가 적었지만 플레이 타임 자체가 적진 않았거든요. 보통 이런 터치에 플레이 타임이 적으면 평점을 드릴 수 없는 이제 수준이 되는데 또 많이 뛰긴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5점을 드려야만 했습니다. 황희정 선수에게도 평점 5점을 부여하겠습니다. 황희찬의 누나입니다. 95년생 이상일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왜냐면 황희찬 선수가 96년 1월생이더군요. 누나니까 이거보다는 더 나이가 있겠죠. 전미라 테니스 회원이라고 했고요. 육상을 했다고 합니다. 빠른 스피드를 보유하고 있고요. 피지컬 자체가 워낙 좋죠. 황희찬 선수의 DNA가 있는 것 같습니다. 스피드와 탄탄한 피지컬, 근육량을 바탕으로 경기를 할 것 같습니다. 자, 경기 초반엔 좋았거든요. 김수현의 킥인 바로 유효슛으로 연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미라가 만들어준 슈팅 찬스, 좀 먼 거리에서 슛을 했는데 소녀 슛이었습니다. 자, 안면부 부상에 멍이 들었습니다. 안타까운 장면이었는데요. 송혜나 선수와 충돌이었죠. 안영미 선수, 신봉선 선수 등이 떠올랐습니다. 이 초심자일 때 공만 보고 저돌적으로 달려들 때 생기거든요. 의욕은 넘치고 상대방은 보지 않을 때 초심자의 부상인데요. 상대 선수의 위치와 어떤 팔의 위치, 팔꿈치 등도 잘 보고 들어와야 됩니다. 본인을 잘 보호하는 것도 실력이 되거든요. 크게 다치지 않아서 정말 다행입니다. 멍 정도로 그쳐서 다행이고요. 어떤 뼈 이상이 없어야 될 텐데 일단은 그렇게 보였습니다. 역시나 오프더볼 움직임 부족했습니다. 전미라 선수가 잡아도 서서 기다리고요. 역시나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자, 황희정 선수 장점일 것으로 예상되었던 투구의 스피드 혹은 폭발력 등은 볼 수는 없었습니다. 위치 선정도 좋은 것 같은데요. 패스를 받지를 못했어요. 기본적으로 이희영, 황희정, 뉴비들이 오전보다 더 내려갈 수도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팀이 어떻게든 1점으로 막아냈다는 것, 멀티 실점으로 졌다면 평점이 더 낮아질 수도 있었겠습니다만 팀으로서 어쨌든 버텨냈다고 봤거든요. 언니즈들이 맹활약했습니다만 뉴비들도 최선을 다했다고 봅니다. 하프타임 때 희정 선수 이런 얘기를 하죠. 상대의 얼굴이 하나도 안 보이고 등 배만 보였다. 피지컬의 차이 한계도 분명히 존재를 하는구나 직접 경험했다. 직접 필드에서 떠보면서 겪어가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정상적인 속도고요. 당연한 겁니다. 하지만 슈퍼리그라는 무대 그리고 디펜딩 챔피언 국대팸이라는 팀으로서는 분명 아쉬운 플레이였습니다. 자, 이정은 선수의 대단한 활약으로 이러한 롤을 기대를 했을 텐데 희정 선수 본인은 얼마나 부담스러웠을까요? 꽤 힘겨웠던 데뷔전이었습니다. 김병지 감독님에게는 평점 6점을 부여하겠습니다. 국대 패밀리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정은도 박승희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쉽게 이겨왔던 구척에게 처음으로 패배를 당했죠. 3승 1패의 상대전적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김병지 감독님 6점 드린 이유는 한 골차 승부를 이어갔다는 점이죠. 1대0으로 이 멤버들을 데리고 버텨냈습니다. 하지만 위기입니다. 탑걸에게 지면 다시 5, 6위전 단두대 매치로 개벤저스 때처럼 가야만 합니다. 하지만 김병지 감독 입장에서 변을 해보겠습니다. 거 삼충린이는 너무 심한 거 아니오? 라고 충분히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본업으로 떠난 선수들 그리고 도전하는 신입 선수들 모두 소중하고요. 모두 리스펙 받아야 됩니다. 하지만 감독 입장에서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얘기죠. 그리고 조재진 감독은 꽤 럭키해 보이고요. 김병지 감독은 꽤 언럭키해 보입니다. 추첨을 했던 당시 아마 이 사실을 몰랐던 것 같죠? 이정원 선수도 합류를 못한다는 것이요.
김병지 감독은 전력의 손실을 꽤 입은 편이었고요. 조재진 감독은 이런 상황에서 팀을 떠나게 됐으니까 럭키죠. 계속해서 맡았으면 아마 후유증이 꽤 컸을 겁니다. 이정은, 박승희 없이 또 추구를 했어야 되니까요. 하지만 아나콘다로 이적을 하게 되면서 1승만 하면 또 어떤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조재진 감독은. 그래서 럭키 언럭키라고 한번 얘기를 해봤고요. 아무튼 제작진에게 좀 아실 것 같은 김병지 감독의 입장입니다. 경기 전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누가 봐도 잘하는 공수의 라인업이 빠졌기 때문에 대체할 수 있는 자원이 또 있을까? 그렇지만 도전해야죠. 그리고 하프타임 때는요. 희정아 힘들지? 희정이 말합니다. 진짜 마음대로 하나도 안 돼요. 후반전에는 완전 변칙으로 갈 거다. 허경희 쪽은 플레이를 안 할 거야. 소혜나 쪽으로 공격수 2명이 다 붙어. 허경희의 전술적 이해도가 되나 안 되나 한번 보자고 했지만 딱히 이런 쪽으로 이행되지 않았던 짓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김수현 선수는 전반부터 과부하가 걸렸어요. 심한 선수가 연상케 됐습니다. 모든 킥을 전담하고 빌드업 역할, 수비까지 과부하 걸릴 수밖에 없거든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전미라는 또 공격을 해야 되고 킥을 담당할 선수는 또 뉴비에게 맡기기는 또 어렵기 때문에 김수현밖에 없거든요. 이런 입장도 또 이해가 갔습니다. 탑걸전에는 총력을 이제 기울여야 됩니다. 1승 1패를 만든다면 아직 승산은 있고요. 한 골밖에 먹히지 않았기 때문에 골득실도 나쁜 편은 아닙니다. 하지만 2패를 하게 된다면 5, 6위전에 가게 되고요. B조의 상대도 만만치 않거든요. 액션이 월클, 발라 중에 한 팀이 5, 6위전에 나오게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6위가 되면 챌린지로 직행을 하게 되고요. 5위를 하더라도 승강 플레이오프 가시밭길 걸어야 됩니다. 개벤을 다시 만날 수 있는 시나리오도 열려 있습니다. 양 팀의 평점 정리해 보겠습니다. 구척장신입니다. 이현이 7점, 차설인 6, 송혜나 8, 아이린 7.5, 허경이 8점에 MOM, 진정선 드릴 수 없었고요. 오범석 감독 8점입니다. 국대 패밀리입니다. 전미라 7.5에 민트별, 김수현 7.5, 양은지 7, 광민정 5, 이희영 5, 황희정 5, 김병지 감독 6점입니다. 슈퍼리그 A조의 순위표입니다. 구척장신 1승, 득점 1에 골득시 플러스 1이 됐고요. 승점 3점입니다. 국대 패밀리는 1패, 골득실 마이너스 1이 됐네요. 슈퍼리그 득점 순위입니다. 허경희 선수만이 이름을 올렸네요. 어시스트를 한 선수는 없었습니다. 골대녀 역대 득점 순위입니다. 여전히 오나미 선수가 9골로 선두네요. 여기서 액티브한 선수가 누구일까요? 그러니까 하차하지 않은 아직도 활동하고 있는 선수요. 송소희 선수는 나갔죠. 이제 더 이상 활동하지 않고요. 이정은 선수도 나갔고요. 그리고 전미라, 정혜인, 박선영, 최여진 선수도 나가는 게 알려졌죠. 명서현 선수 없고요. 서동주 선수도 어쩌면 나갈 수도 있다고 하는데 아직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 조하나 선수 나갔고요. 김진경 선수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오나미, 이현희, 전미라, 정혜인, 박선영, 사오리, 경서 선수 정도가 이 프런트 페이지에 남아있거든요. 점점 선수들이 사라지는 것이 아쉽습니다. 그리고 역대 어시스트 순위입니다. 여전히 김승혜 선수가 5개로 선두인 가운데 여기서도 이제 사라진 선수들을 볼까요? 최여진 선수 이제 없고요. 이정은 선수 없죠? 김희정, 심한 선수 없죠. 이현희, 윤태진, 에바, 김진경 선수, 황소윤 선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남아있는 선수들은 김승혜, 김희정, 이현희, 윤태진, 에바, 송은영 선수네요. 선수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슬프네요. 골대녀의 팬의 한 사람으로서 선수들이 나가는 건 아쉽지만 그것이 본업을 위해서 또 혹은 부상 때문에 하차하는 거 충분히 이해 가능합니다. 라이브 방송 때도 그렇고 음모론을 제기하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제작진이 일부러 전력을 맞추려고 내보낸 거다. 그것은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다수의 팬들도 아마 음모론을 믿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하지만 제작진에게 분명히 아쉬운 부분은 있죠. 예를 들어서 본업을 위해 나가는 것은 좋습니다. 이정원 선수도
스페인에서 주 거주하고 있고요. 이강인 선수의 어떤 서포트를 하는 역할도 해야 되고요. 또 저희가 알지 못하는 또 일들도 해야 될 겁니다. 주명 선수도 배우고요. 작품에 들어갈 수 있고, 송소희 선수도 공연도 하고 본인의 본업을 해야겠죠. 그리고 차수민 선수의 무릎 부상, 박기영 선수의 뭐 손가락 부상도 다 이해가 됩니다. 물론 이 선수들도 잘하거나 못하거나 하는 이유로 많은 사이버 불링을 당했습니다. 그것도 이유가 될 거예요. 그게 메인 이유는 아니지만 상당히 시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올드한 연출이긴 하지만 새 선수를 축구공으로 가리기, 그래서 보안 장치를 하는 것도 이해는 됩니다.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요. 저 같은 경우도 어차피 오피셜로 확인하자 해서 방송으로 보자는 주의고, 뭐 소식이 그렇게 빠른 편도 아닙니다만 또 그 선수가 누군지 빠르게 찾아내는 재미도 하나의 컨텐츠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걸 좋아하시는 팬분들도 계실 테고요. 여기도 이해 가능한 영역인데요. 자, 제가 생각하는 하차의 좋은 예였거든요. 바로 박승희 선수와 김진경 선수의 케이스였습니다. 그러니까 슈퍼리그가 끝나자마자 본인들의 사유를 얘기하고요. 임신이라는 아기가 찾아오는 행복한 이유잖아요. 그리고 김진경 선수도 본업을 위해서 해외 뭐 패션 유학 뭐 간다는 것도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죠. 아쉽긴 하지만 시청자들도 미리 이 정보가 나왔을 때 충분히 서서히 받아들일 수가 있거든요. 지난 슈퍼리그가 끝난 지가 벌써 언제입니까? 한참 받아들일 수가 있죠. 이 시기에 똑같이 이정은 선수와 차수민 선수도 충분히 예고를 해줬다면 이정은 선수의 경우도 이번 시즌까지만 계약을 사실 했던 거고, 더 할 수도 있지만 본업이 또 중요하기에, 예를 들어서 이강인 선수의 여름 프리시즌도 준비를 도와야 되고 본인도 또 해야 되는 일들이 있다라고 하면 얼마든지 팬들이 이해를 할 테고, 차수민 선수도 그냥 보내야 되는 선수는 아니잖아요. 무릎 부상으로 고생 많이 했고, 충분히 서서히 우리가 떠나보낼 준비를 해야 되는데, 내내 덮어두다가 축구공을 공개하면서 새 선수 공개, 그리고 기존 선수 하차. 이렇게 급작스럽게 가는 연출은,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아쉬운 것은 역시 인터뷰죠. 주명 선수나 송소희 선수의 경우는 그래도 인터뷰도 하고 관중석에도 찾아오고 뭔가 타임을 가졌는데요. 이정은 선수, 차수민 선수, 뭐 멀리 있어도 예를 들어 이강인과 함께 있는 모습이라던가, 스페인에서도 골대녀를 보는 모습, 뭐 이것도 자기적일 수 있습니다만 뭐 긴 시간 필요 없고요. 30초에서 1분 정도 앞으로의 소감 같은 것. 차수민 선수도 차미네이터란 별명을 얻을 때부터 그냥 보낼 수 있는 선수가 아니지 않습니까? 정든 선수인데 이 정도의 인터뷰 정도는 제작진이 좀 챙겨줘야 되지 않나 아쉬움이 드네요. 이정은 선수의 경우는 혹시 모르겠습니다. 이 해외 축구 유학단이라는 콘텐츠가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겠지만 스페인의 마요르카에 만약에 가서 이정은 선수를 제외하기 위해서 지금의 인터뷰가 없다면, 이것도 사실 오래된 연출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있건 없건 간에 어쨌든 인터뷰가 있으면 더 좋았을 텐데요. 아무튼 이 해외 축구 유학단에서라도 볼 수 있을지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다음 주도 슈퍼리그입니다. B조 1경기죠. 액션이스타와 발라드림의 경기가 있습니다. 예고편을 보니까 역시나 두 팀에게도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우선 박기영 선수가 하차가 확정이죠. 그리고 장진희, 최여진 선수도 하차가 확정됐습니다. 최여진, 장진희, 박기영 이 선수들의 경우에도 짧은 인터뷰라도 있으면 좋을 텐데요. 모르겠습니다. 본인들이 사양했으면 모를까? 그게 아니라면 제작진이 조금 30초 1분이라도 좀 챙겨주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시청자들을 위해서라도요. 민서 선수가 키퍼로 갔습니다. 그리고 알리, 손승현이 수비를 이루고요. 경석이 듀오가 출격합니다. 뉴가 한 명 떴는데요. 여기는 서문탁 님이 유력하다고 라이브 채팅 때 팬분들, 시청자분들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액션에서는 백지훈 감독이 부임을 했죠. 최윤영 선수가 키퍼로 갔고요. 새로운 캡틴 이영진, 이혜정, 정혜인이 아마 좌우 날개지 않을까. 특히 이혜정과 서기의 키 차이가 24cm 나는 장단신의 어떤 매치업을 강조했었는데요. 이 새로운 두 선수 액션이의 멤버들은 누굴지도 궁금합니다. 참 많은 정보가 쏟아졌고 많은 변화가 일어난 이번 회차였습니다. 정리하면서 저도 어질어질할 정도였는데요.
그래도 긍정적인 방향으로 계속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변화로 인해서 실망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 또 긍정적으로 설레는 마음으로 바라보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두 가지 감상평 다 이해가 갑니다. 그래도 축구는 계속돼야 하고요. 골대녀도 이번 월드컵 계기로 더욱더 성장할 수 있는 반짝하고 그치는 프로가 아니라 길게 보고 장수하는 프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 나름대로 퇴근 후의 시간을 최대한 활용해서, 아니, 전부 활용해서 만든다고 달렸는데도 토요일에 올라가게 됐네요. 많은 정보량을 소화하시느라 여러분들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 목도 약간 잠기고 그런 회차였던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 여기까지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킹버틀러였습니다. 바이바이.